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늙어버린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셨나요?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나요? 자식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모시느라 정작 내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 아니 80대라도 내 삶을 찾아 나서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7세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 넘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니 병간호도 10년 넘게 했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제 삶은 뒷전이었죠. 이제 남편은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했는데 문득 나는 뭘 하며 살아왔지? 라는 생각과 깊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와 비슷하진 않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스스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꿈과 욕망을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텅 빈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를 위한 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남을 돌보는 삶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셋째, 노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넷째, 노후의 건강과 자기관리. 다섯째, 현재의 행복을 찾아가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인생의 의미와 현명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72세 김영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다 제 삶을 살 때 처음엔 너무 허망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참가한 시니어 산악회에서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만났죠. 지금은 매주 산에 오르고 사진도 배우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쌓인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값집니다. 이제 그 자산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채워야 다른 이에게도 줄 것이 생기는 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혹시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기입니다. 더 이상 자식 교육,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지금 진정한 나를 찾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를 위한 결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8세 이명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명란 할머니는 4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병간호까지 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한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쉬면은 더 간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명란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또 다시 10년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병실에서 만난 한 간호사의 말이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어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명란 할머니는 그날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도 하루 30분은 반드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점점 시간을 늘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남편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이명숙 할머니 자신도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니 남편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간병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죠. 내 삶을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명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위한 결심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챙기고 행복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결심,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일기 쓰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셋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적어 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었나요? 그림을 배우고 싶었나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었나요? 이제 그 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할 시간입니다. 넷째, 건강을 우선시하세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남을 돌보는 삶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를 위한 결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면서 생긴 상처와 아픔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71세 김혜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혜경 할머니는 평생 4명의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시집살이도 20년 넘게 하셨고요.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자식들의 이런 말에 김혜경 할머니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혜경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 산 것일까? 아니면 좋은 어머니, 좋은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위해 살았던 걸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산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곤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요구에 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런 삶이 가져오는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첫째, 희생자 정체성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항상 희생만 한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둘째, 분노와 원망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지? 라는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자아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을 때 극심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관계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항상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당신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요청에 예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불편한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나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셋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받은 서운함과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상처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반드시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그 시간에는 오직 나를 위한 활동만 하세요. 여러분, 남을 돌보는 삶에서 생긴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노년의 인간관계 재정립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 자녀의 학부모 모임, 친목 모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았지만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76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 은퇴한 후 갑자기 찾아온 말 그대로 인간관계 절벽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만나고 통화하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드디어 쉴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적막함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도 이제는 바쁘다며 만남을 미루고 서서히 연락도 끊기게 됐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 관계들이 진짜 우정이 아니라 그저 일을 위한 관계였다는 걸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참여한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친구들은 서로에게 바라는 것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계가 진짜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죠. 여러분,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몇몇 진실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 함께 있으면 편안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거나 불편함을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에서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의존하기보다는 서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방법을 알면 외로움에 덜 시달리게 됩니다. 독서, 명상, 음악 감상, 일기 쓰기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인 노후의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희 할머니는 60세의 당뇨병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거든요. 병원비가 부담되어 처음에는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작은 발톱이 검게 변하는 걸 발견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내 건강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영희 할머니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으며 약도 정확한 시간에 복용했습니다. 1년 후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발의 상태도 호전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오늘은 뭘 하며 즐겁게 보낼까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을 위한 하루를 계획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계획하죠. 여러분, 노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신의 힘으로 일상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빠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최영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영미 할머니는 젊은 시절 세 아이를 키우며 가게도 운영하는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여행을 가야지, 은퇴하면 그때 취미 생활을 즐겨야지 하며 자신의 행복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 70세에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병실 옆자리에 계시던 80대 할머니의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었을 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늙어서는 과거만 그리워하다 인생이 끝나버려요.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있는 건데 말이죠. 최영미 할머니는 퇴원 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일기장에 오늘의 행복 찾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매일 작은 행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의 아름다움, 동네 산책길에서 만난 강아지의 재롱,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와의 통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지에 집중하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보다가 개인적인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